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예전엔 겨울 철새였다가 어느덧 텃새로 변한 민물 가마우지. 경남에선 주로 창원 주남저수지나 섬진강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물 가마우지의 보금자리인 주남저수지 주변의 버드나무가 이들의 배설물로 고사하고 있다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동틀 무렵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검은색 무리가 사시나무에 다닥다닥 앉아 있습니다. 예전엔 겨울 철새였다가 텃새화된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가마우지가 먹이 활동을 하러 떠나자 나무는 눈이 쌓인 듯 하얀 배설물로 뒤덮였습니다. 집단으로 잠자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자리를 이용하고 있는 나무에는 배설물로 인해서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는 이 배설물이 강한 산성이다 보니 보금자리인 나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인근의 동판 저수지. 지난 2013년부터 가마우지가 머물렀던 곳인데 군락을 이룬 버드나무마다 나뭇가지가 잘린 채 물에 잠겨 있습니다. 가마우지가 전보다 대6배 이상 몰리기 시작한 3년 전부터 하나둘 고사한 겁니다. 또 다른 가마우지의 집단 서식지인 수원 서호와 춘천 소양호 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피해가 심한 춘천시나 인제군 등 일부 지자체에선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배설물에 산성 성분이 있어서 나무가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물 같은 게 또 높다 보니까 그걸로도 또 피해가 있으신 어업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들이 집단 서식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모래톱이 없어지거나 또는 주변에 버드나무가 없어지면서 얘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 그다음에 먹이를 먹는 장소들이 사라지게 된 것들이 결과적으로 주남저수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민물 가마우지가 집단적으로 몰리는 주남저수지를 비롯해 섬진강과 봉암갯벌 등 매년 경남에 머무는 가마우지는 2천여 마리. 국제자연보호연맹의 관심 필요종인 가마우지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설 채소 주 수출국인 일본 수출량이 줄고 가격도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용을 그나마 가격이 좋은 내수로 돌리며 수출 농가들이 겨울을 넘기고 있는데요. 시설 채소 생산량이 느는 봄철이 되면 과잉 공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3,000여 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입니다. 200톤에 달하는 연간 생산량의 절반을 일본에 수출하던 이 농가는 지난 13일부터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 시장에 모두 출하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5kg짜리 빨간 파프리카의 일본 수출가는 22,000원가량으로 33,000원 안팎인 국내 도매 가격의 60-70%에 불과합니다. 수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만원 이상 정도 비싼데 이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수출농단의 10여 농가 모두 일본 수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파프리카 상자는 일본 수출용이지만 모두 국내 시장에 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술집과 식당에서 주로 소비한다는 수출용 꽈리고추. 개수를 맞춰 소포장한 뒤 다시 상자에 담는데 선별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3-4kg 한 상자에 3만 원을 웃돌던 수출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수 시세가 저희가 이걸 출하를 하면은 한 26,000원 정도 선 잡히는데 일본은 지금 나가면은 뭐 16,000원 정도. 선별비와 물류비, 난방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채소 물량을 일본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수출을 위해서. 일본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소비 부진 여파가 우리 수출 농가에 미친 겁니다. 긴급조치가 발동되면서 식당 쪽으로 많이 나가던 물량이 판매가 힘들어졌어요. 수출 물량도 줄고 가격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봄철엔 시설 채소 생산량이 크게 느는데 일본 수출 물량마저 국내로 몰리면 과잉 공급 사태가 빚어질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에서 어제 오후 5시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 6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밀양과 양산 각각 2명, 거제와 함양 각각 1명이며 감염 경로는 양산 회사 집단 감염 1명과
거제 사우나 감염 1명, 다른 지역 감염자 접촉 1명이고 3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 환자는 1,966명으로 현재 20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목욕탕과 미용실 등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르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마창 불교산악회 회원들, 사천 중림사 회원들께서 50만 원씩, 합천군 쌍책면 여성농악회 회장 이미자님과 회원들, 적중면 양림마을 이장 이종철님과 주민들께서 20만 원씩, 삼가면 어은경로당에서 15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적중면 월막마을 경로당 회장 전두환님과 회원들, 정토마을 경로당 회장 최상원님과 회원들, 황정마을 이장 노상률님과 주민들, 양림 할머니 경로당 회장 김옥선님과 회원들, 부수마을 경로당 회장 이용균님과 회원들께서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적중면 두박마을 경로당 회장 안희태님과 회원들, 함양군 원기마을 노인회, 임호마을 주민들, 문화마을 노인회, 사천시 산안면 또또싱크에서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양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양사랑상품권을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함양형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내일부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양군은 또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50만 원과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창원시 비음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나 임야 일부 등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산림청 헬기와 소방대원 50여 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창원시와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산불 감시원을 배치해 잔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김해의 한 식당에서 손으로 가리고 기침해달라고 요청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집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3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실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50%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4대 보험료의 50%, 한 사람당 월 최대 20만 3천 원이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가 도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해외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면 업체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참가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35개 회사에 1억 원이며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원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교육청이 예비 고등학생 자녀들의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맞춤형 진학 협업 프로그램인 학부모 진학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학부모 진학 공부방은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부터 적용되는 수능 체제와 바뀌는 대입 전형 등을 소개하며 다음 달 2일부터 28일까지 평일 오후 7시 경남교육청 제2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내년 1월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준비단을 본격 가동합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준비단은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12명이 참여해 자치분권과 사무특례, 재정특례 등의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넘겨받을 특례 사무 발굴을 전담하게 됩니다. 한편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보다 많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창원시가 의창구 용지동과 파룡동 일부를 성산구로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합니다.
창원시가 의창구 용지동과 파룡동 일부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 구획 형태가 불합리하고 실제 생활권과 구청 관할구역이 다르다며 83.4%가 성산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34살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올해도 진행합니다. 진주시는 대여 실적이 2019년 324건, 지난해 344건으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